안녕하십니까. 성공재취업의 정도영입니다. 저는 연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세상이 넓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일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구직 활동의 제약 요인이 될 만한 몇 가지 공유되는 생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구직자들의 잘못된 믿음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구직자들의 잘못된 믿음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기 보이시는 자신이 재취업이 되지 않는 것은 단지 나이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중장년층에 계신 분이라면 한두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러한 생각을 잘못된 믿음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구직자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어떤 나이가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 현상입니다. 이런 물리적 현상은 누군가의 잘못을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좀 나아가서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죠. 나이를 먹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 문제를 당장 풀어나가야 될 것은 당사자의 몫입니다. 심지어 면접에 다녀오신 구직자분들조차도 면접에서 떨어지신 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보통 인사 담당자들의 경우 면접을 하기 전에 이력서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력서상의 나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를 확인하고도 그 사람을 면접에 불렀다는 것은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뽑겠다라는 의사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정작 면접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굳이 그 사람을 뽑아야 할 어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쩌면 더 뛰어난 다른 구직자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결국 이것은 면접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훨씬 논리적인 귀결이 아닐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구직 활동상 대단히 불리한 여건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계신 분이 좀 더 유리한 여건에 있는 분과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로 더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지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3개월간 구직 활동을 얼마나 하셨냐고 여쭤보면 지난 3개월간 두세 번 정도 서류를 지원하고 잘 되지 않아서 포기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3개월간에 두세 번의 지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장기간의 구직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구직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또 하나는 구직 대상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흔히 TV에서 서류를 100번 혹은 200번 넣었는데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100번, 200번 서류를 넣어서 떨어졌다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 구직 방법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구직이란 것은 대상 업체에 따라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일일이 수정을 해가면서 지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100번, 200번씩 넣은 경우를 보면 대개는 거의 서류를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를 살포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무차별적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살포는 좋은 구직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그 대상이 제대로 분별되었는지는 또 의심의 여지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구직시장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중장년 구직자들은 좀 더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는 좀 더 열악한 일자리로밖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 직원은 중소기업에 가기 쉽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는데요. 아직도 대기업 출신자분들께는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대기업 출신자들이 우수한 인재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한 해 졸업생의 5% 정도만이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분들의 개인적 자질은 분명히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보통 대기업 퇴직자가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말씀을 간혹 하십니다. 나는 대기업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중소기업에 가서 내가 배운 것을 제대로 한번 써보고 회사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얼마 전 모 지역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모임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인데요. 대기업 출신자들은 도무지 중소기업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왜 이런 두 가지 엇갈린 생각이 나오는 것일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다음에 3가지 정도를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 어떤 기업의 문화적 토양이 너무나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라는 곳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때 조직 전체로 시너지를 내는 굉장히 시스템적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어떤가요? 많이 다르죠. 시스템은 미비하고 인적 자원 역시 부족합니다. 의사결정 시스템 역시 아주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